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천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우리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FOMC 발표를 앞두고 여전히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엇갈린 분석 속에서 시장은 좀 출렁이는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1% 넘는 하락을 보였었지만 장 후반 수급 개선 속에서 상당 부분 좀 만회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시장을 좀 끌어내렸지만요. 장 후반에는 기관이 매수로 좀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습니다. 자, 특별한 상승 모멘텀은 부재했고요. 일단 수급적인 엇갈림 속에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이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이렇게 수요일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2% 하락한 2177.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사용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장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SK하이닉스가 3% 넘는 상승 속에서 7만 원대를 회복이 됐고요. 현대차는 오늘 보합권 마감 속에서 12만 4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은 오늘 1% 가까운 하락 속에서 20만 1천 원에 마감이 됐고요. 포스코도 1% 넘는 하락 속에서 25만 6,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11% 상승한 749.76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CJ ENM은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23만 3천 원에 마감이 됩니다. 바이로메드는 1% 넘는 상승 속에서 29만 4,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HLB 홀로 1% 넘는 상승 속에서 8만 3,600원에 마감이 됐고요. 메디톡스는 2% 넘는 하락 속에서 53만 9,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일장과 오늘장 이틀 연속 함께 하는데요. 자, 우리 시장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장중에 1% 넘는 하락까지 기록을 했습니다만 장 후반에 기관 쪽의 수급이 우리 시장을 그나마 좀 뒷받침해주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큰 하락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초반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은 최근 어떤 한국 시장의 흐름,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아가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버티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 후반에 나온 반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좀 맞물려서 나온 흐름입니다. 역시 선물 쪽에서 흐름이 나왔고요. 선물의 흐름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해외 증시에 영향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시장이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미국 선물도 반등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을 발판 삼아서 그 선물에서 강한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선물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7,000계약 가까이 매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매수를 조금씩 해주면서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같이 반등을 해주면서 여러모로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던 모습입니다. 지금 흐름은 조금 더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좋아 보이는데 향후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크게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보기는 약간 어려운 흐름이고요. 오늘 장은 선방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좀 혼주세로 마무리됐었고, 그리고 상해 종합 지수도 장중에는 하락폭이 좀 컸는데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장 후반에 가까스로 좀 많은 부분이 만회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해외 증시에 대한 영향도 받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장중에 우리 시장의 흐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하락에서 보합 그리고 상승으로 일단 좀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정리가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봉투 선생님과 함께 수요일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1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종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드리고 그 안에 주목하셔야 될 종목들에 대한 설명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매번 다른 업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전달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떤 업종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봉투 선생님, 오늘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볼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네, 오늘 업종은 코스닥 출판 매체 복제 업종입니다. 이름이 좀 복잡하죠. 출판 매체 복제 업종 263번인데요. 이름에서 그 업종의 이름에서 어느 정도 기업들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죠. 자, 출판 그리고 매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구 뭐 그런 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복제는 카피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라는 건 신문이라든지 방송 또 그 뭐 엔터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이 매체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련한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그 업종이고요. 출판 매체 복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그 흐름 그리고 종목의 구성, 기업의 구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아닙니다. 시장의 관심이 조금 떨어진 소외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흐름이 이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그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 출판 매체 복제 업종에 엔터주들이 주를 이루던 그런 그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엔터주,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에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SM이 출판 매체 복제 업종에 속해 있었어요. 지금은 오락문화로 옮겨갔죠. 그런데 이전에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움직임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에도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최근까지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의 흐름을 이끌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로엔입니다. 로엔도 엔터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판 매체 복제 업종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엔터 사업도 하지만은 다른 어떤 그 사업들을 하면서 이 업종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원래 이쪽이 엔터주들이 이끌고 가던 그런 업종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엔은 최근에 카카오 M으로 사명을 변경했다가 지금 카카오에 인수가 됐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사라진 그런 상태인데요.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업종을 이끌고 갈 때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이 업종 자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뚜렷한 그런 종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엔터주가 있죠.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현재 드라마 제작에서 또 그 영역을 넓힌다고 하면은 로엔이나 이런 SM처럼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어떤 흐름, 영역을 넓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관찰을 하는 그런 그 또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업종인데요. 지금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장래에 반드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그 기업 그 종목군들이 있는 업종이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출판 매체 복제 업종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하는 사업들이 다양합니다. 뭐 서적이라든지 출판, 그리고 엔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게임, 교육 콘텐츠 제작 이런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모여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건 교육 관련주들입니다. 교육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올 만한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렵죠. 지금 상태에서 교육과 관련한 이런 기업들이 강한 흐름을 보인다든지 그런 흐름을 보이기는 어려운데요. 장래에 어떤 그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역시 우리가 아주 그 긴 흐름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단기에 6개월, 1년 이런 그 상황에서 강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 있는데요. 최소한 몇 년 후에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은
이 교육이라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뭐 공교육을 강화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교육 관련 콘텐츠들은 없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원히 그 수요가 계속 창출되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길게 봤을 때는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생겼을 때는 이 교육 관련주들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북한의 인구가 2,5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과의 어떤 그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한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이 되는 흐름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관련주들도 꾸준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당장에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들은 아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 출판 매체 복제 업종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다양한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과거에는 엔터주들 위주의 그런 그 업종 구성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한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의 어떤 특징이나 또 사업의 흐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꾸준히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인지 한번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어떤 테마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들은 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코스닥이라는 시장 자체가 테마주들이 많고 개별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보다는 개인 투자자들, 전업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출판 매체 복제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갖자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지수인데요. 263번이죠. 출판 매체 복제 업종입니다. 자, 엔니 능률부터 한류타임즈까지 이렇게 종목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종목은 아닌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니 능률 같은 경우에는 능률 교육이었었죠. 교육 관련 기업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사예요. 현재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SM 엔터테인먼트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성이 있죠. 널리 알려진 그 좋은 기업이 대주주로 있다. 그랬을 때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업의 흐름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넵튠은 게임 회사죠. 자, 넵튠 그리고 서메이지 이런 기업들은 게임을 제작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WFM이나 또 드림시큐리티는 보안 관련주고요. 그리고 WFM은 교육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주로는 역시 메가스터디를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이퓨처 이런 기업들이 교육 관련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디지캡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그런 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솔트웍스는 솔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빅텍처럼 방위산업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같이 관련하는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솔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빅텍이라든지 이미 널리 알려진 방위산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한번 나왔을 때는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보기보다는 향후에 따라가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솔트웍스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위산업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산 INT는 역시 보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드림시큐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면도 있고요. 또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라든지 블록체인 관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로서 움직임을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리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움직임이 한번 나오면 크게 움직여요. 아무런 이유 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명 품절주라고 해서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끊임없이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셨다가 접근하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예림당은 TA홀딩스, TA항공 이런 자회사들 때문에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도 항공주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때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는 사업은 출판을 서적하는 출판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서적을 출판하는 기업이죠. Y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로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역시 자회사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질환지교 시큐리티는 보안 관련주죠. 그리고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는 광고 관련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류타임즈는 스포츠 서울이 이름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 서울 신문을 발행하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흐름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한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관심 종목 창에 넣어봤는데요. 자, 종목이 NE능률부터 한류타임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의 어떤 특징, 개별 종목들의 특징, 종목군의 특징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관심 종목을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한 기업들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서울은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이죠. 사실 뭐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꾸준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신문을 발행하는 기업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퓨처스트림 네트워크는 광고를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주요한 종목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죠. TA홀딩스나 TA항공. 자, 이런 기업들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자회사들 덕분에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같이 좀 보시면은 무난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솔트웍스는 방산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한 그런 사업을 하고요. 개별주기 때문에 테마가 움직일 때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교육 관련주들이죠. 자, 이퓨처라든지 메가스터디. 이렇게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뭐 당장에 실적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흐름들은 나오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 관련주 중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써메이지라든지 넵튠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그룹, SM 엔터테인먼트가 최대 주주로 돼 있죠. 드라마를 제작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 엔터 관련한 어떤 그 업종 내 사업 영역을 좀 넓힌다면은 로엔이나 이런 그 종목들처럼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사업의 영역을 넓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게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기타로 되어 있는 게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와요. 조그만 물량을 가지고도 엄청난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품절주들은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 양지사처럼 품절주들이 움직일 때 이 양지사를 미리 선침해하는 것도 괜찮고요.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인데요. 자, 과거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자, 이런 흐름. 자, 이게 과거에 로엔이 만들었던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엔이 없죠. 어쨌든 개별 종목들이 확실하게 튀는 종목이 생기면은 업종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끔가다 이렇게 강하게 튀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품절주들이 한번 움직이면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M 라이프 디자인은 역시 엔터 관련주답게 한 번씩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하고요.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 접근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접근하셔도 무난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이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흐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교육 관련주들, 메가스터디라든지 또 이퓨처 뭐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특별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기억을 해둘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솔트웍스는 방위산업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빅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이렇게 같이 움직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방위산업주들, 대표적인 종목들, 빅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서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움직이지만 이 솔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놓쳤을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재빨리 접근하는 것도 충분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드림 시큐리티 정도까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테마와 블록체인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특히 움직임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있어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테마 내에서도 움직임이 큰 개별주, 이런 종목들은 기업의 흐름이 아주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소액으로 흐름이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묻어둘 만한,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종목 현미경에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12월 말에 매도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흐름이 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저점에서는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출판 매체 복제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업종의 어떤 특별한 흐름의 특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만 잘 체크를 하시고 그에 맞게 적당히 접근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는 업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업종은요, 출판 매체 복제 업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적과 출판, 그리고 엔터와 소프트웨어 이런 각종 종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포진되어 있는데 흐름을 잘 타면은 또 그때 맞게 잘 움직이는 업종이기도 하니까요. 전업 투자자라면은 관심권에 좀 두시고 좀 바라보시면은 한 번씩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잘 가는 종목과 업종을 잘 분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좀 특징을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종목 현미경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매매했었던 종목과 그리고 관심 종목이었던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설명을 도와드리고 앞으로에 있어서도 관련된 종목과 흐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봉추 선생님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천한 종목인데요. 1월 21일에 추천을 했어요. 이 종목을 최초로 추천을 했었던 건 21,500원, 25,500원, 그리고 평균가 21,000원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30% 이렇게 좀 길게 보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흐름을 보니까 종목이 그 매수가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를 변경을 했죠. 22,500원, 21,500원, 평균가 22,000원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30%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요. 1차 매수가 일단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결국은 21,500원까지 와서 평균가 22,000원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2월 28일이었었죠. 당시에 플러스 10% 정도의 적당히 매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최초 추천을 했을 때는 반드시 좀 매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단기 흐름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확실히 나오겠다는 확신을 해서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하긴 했지만은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결과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무난하게 좀 수익 달성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최근에도 또 한번 추천을 했었습니다. 3월 8일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22,000원 그 1차 매수를 제시를 했었는데 3월 8일에 매수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매도 이후에 22,000원이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하자 이렇게 전략을 전달했고 결국 매수가 됐는데 그날 곧바로 매도를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움직임 자체도 수소차 테마로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요. 포트에 수소차 테마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하나는 정리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테마를 두 개를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하나는 정리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먼저 정리를 했는데 이 종목이 강하게 최근에 또 20% 이상 상승이 나와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종목의 최근에 어떤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꾸준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했고요. 향후에도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접근할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수소차 테마 자체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관찰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요. 향후에도 가격 조정만 제대로 받으면 충분히 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원익 그룹주들이 또 독특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같은 그룹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원익이라든지 원익홀딩스, 원익 IPS 뭐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또 같이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테마보다 약간의 유리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수소차 테마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같은 그룹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까지 좀 참고하시면은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머티리얼즈는 최초로 추천했을 때가 21,500원이었는데요. 자, 21,500원이 가격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22,500원으로 변경을 했었죠. 그래서 이날입니다. 1월 22일에 추천을 했었고요. 매수가 되고 결국은 2차 매수까지 됐죠. 평균가가 22,000원이 됐겠죠. 22,000원 매수 이후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는 중기로 30% 이상 끌고 갈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했었는데요. 2월 28일에 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 갑자기 어떤 합의문도 발표 없이 끝나면서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 종목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은 정리 후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적당히 10% 정도의 매도를 시켰죠. 그리고 자, 22,000원까지 생각했던 금액까지 다시 왔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매수가 됐는데 포트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했더니 포트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좀 아쉬움이 남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증명이 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접근해도 무난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테마 그리고 또 그룹 내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끊임없이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향후에도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접근해도 무난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요. 이 종목은 2018년 3월 14일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작년이죠. 5,900원, 5,300원, 평균가 5,600원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10% 이상 이렇게 장중에 추천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 전달을 했었고요. 매수 이후에 4월 5일이었죠. 급등을 하면서 10% 이상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움직임이 좋았었어요. 매수하기 전에 움직임이 좋았었는데요. 당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4억을 매각한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접근을 했었고요. 무난하게 수익 달성을 했었던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이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군들, 게임주들,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어떤 흐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종목의 어떤 업종의 순환매 차원에서도 한 번 정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접근을 추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게 사옥 매각 이슈였었죠. 그래서 최소한 순환매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이슈에 의해서도 충분히 움직임이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단기 움직임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로 추천하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추천 이후에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수익을 충분히 달성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 중에서도 좀 후행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와서 그 이후에 따라가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래곤플라이의 어떤 그런 특성도 좀 감안을 하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신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차트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3월 14일이었었죠. 5,900원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작년입니다. 2018년 3월 14일이었었고요. 5,900원. 자, 이때 추천을 했었죠. 추천을 하고 매수는 여기서 된 것이죠. 이전에 흐름이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4억 매각 이슈가 나왔고요. 급등이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매수 그리고 2차 매수가 5,300원이었었죠. 여기에서 2차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가 5,600원 이 정도 되고요. 자, 이날이죠. 4월 5일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10% 이상 흐름이 나왔고요. 이후에도 다시 상승을 하면서 뭐 이 정도 흐름이 나왔죠.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했고요. 그리고 이전의 흐름을 보면은 자, 이전에도 움직임이 어느 정도 쭉 하락하다가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림목을 주고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추천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당시에 조금 더 상승하니까 그냥 기다려보자 했는데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했었던 그런 흐름이에요. 당시에 게임주들의 흐름을 보면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 3월 보면은 그 이전부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이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종목의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도 충분히 움직임이 나오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이 순환매 차원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점을 이미 어느 정도 기록하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추천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이슈로 급등을 했었던 게 조금 아쉬운 흐름이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또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움직임이 충분히 가능을 했기 때문에 이 눌림목 구간에서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단기에 짧은 수익이라도 거둘 수 있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종목들의 어떤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역시 기억할 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종목의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기다리셨다가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지 않으면은 그냥 보낸다 뭐 그런 생각으로 무리해서 접근하지 말라는 뜻에서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이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도와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던 종목은 원인 머티리얼즈였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수소차 테마로 좀 계속적으로 묶여 있었던 종목이고 이때 당시에도 이 테마로 좀 매수 이후에 20% 이상의 상승했지만 좀 홀딩을 하셨던 부분에서 수익 결과를 내셨던 상황입니다. 그 이후엔 지수가 좀 불안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청산을 하고 좀 지켜봤었던 상황인데요. 수소차 테마 관련된 종목 으로 앞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금 전 설명드린 원인 머티리얼즈에 대한 대응 방법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의 흐름을 좀 강한 것을 참고하면서 그때 당시 좀 추천을 했었고 앞으로에 대한 흐름까지도 짚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3509님의 질문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를 매수가 4,8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글로벌 텍스프리의 종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종가는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4,56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확정은 F고요.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재매수를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매수가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닌데요. 대응이 좋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36%까지 홀딩하셨고요. 최근에 이슈로 급등을 하고 있죠.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세금 환급 서비스라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나면은 뭐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4,8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수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뭐 이렇게 고점 기록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는 할 수 있는데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36%까지 홀딩하셨고요. 계속해서 홀딩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본전 근처까지 왔는데도 정리를 안 하셨어요. 어떤 그 수익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매수를 하고 낙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손실이 컸던 종목이 본전 근처에 오면은 대충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마이너스 10% 이하까지만 들어와줘도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중국 관련한 어떤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굉장히 그 생각 자체도 그렇고 변화무쌍한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과론이고요. 여기에서 다시 꺾이게 되면은 초장기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왔다는 게 저점에서 상승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적당히 매도하시고 그리고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끝자리 3509님의 질문이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아쉽게도 좀 F악점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뭐 거의 소폭의 손실 구간인데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재매수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37분 지나가면서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이제 7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제 넘어가는 이제 새벽 3시에 FOMC 발표가 있습니다. 이 FOMC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이 짙게 나타나면서 연준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지금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2265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유니캠을 매수가 1,81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유니캠은요, 3% 넘게 상승하면서 2,2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상승할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최근에 상승도 아무런 이유 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자체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트를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생기거나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매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81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자, 일단 매수가 지금 결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5일선 위에서 따라잡은 거지 않습니까? 반등이 나오니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잡았는데 반등이 나왔어요. 운이 좋은 겁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 꺾일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자 보십시오. 직전에 어떤 저점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매수하는 게 조금 약간 위험한 그런 흐름이에요. 물론 저점 기록하고 반등이 나오니까 조금 반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결과론이랄 뿐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흐름 자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상승을 하고 단기 거래가 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꺾이면은 다시 어떤 이전의 흐름들, 고유한 패턴을 봤을 때는 다시 또 그 크게 낙폭이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매수가가 높다는 거죠. 매수가가 높을 때는 조금만 꺾여도 금방 매수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수익이면은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하시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캠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C약점으로 확인됐고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여기서 더 욕심을 내기보다는 현재 부근에서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0195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서현전자를 매수가 1,750원에 비중은 25% 질문 주셨는데요. 서현전자 오늘 4% 넘는 상승 속에서 1,880원에 마감이 됩니다. 역시나 수익 구간이신데요. 자, 봉투 선생님, 서현전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학점은 A입니다. 수익을 15% 보시거나 하락했을 때는 본전의 절반 매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수익 가면은 15%, 하락했을 때는 1,600원에 한번 추가하시고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15% 이상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자는 것이죠. 그리고 매수 자체를 잘하셨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61선을 이탈하려는 그런 흐름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는 괜찮습니다. 고점 급등 이후에 고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조정 충분히 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할 만한 위치였고요. 가격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대로 상승을 해주면은 15% 정도 보자는 것이죠. 특별하게 뭐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지는 말자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상승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락하면은 본전에 일단 절반 매도 후에 1,600원에 한번 추가를 하세요.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추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고 나서 손절, 여기에서 더 하락했을 때는 손절은 해야겠죠. 손절 마이너스 10% 하시고요. 상승하면 수익은 15% 이상 이렇게 흐름을 봐서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매수를 잘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한 번 더 추가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준대로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현전자에 대한 학점은 A 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익은 15% 그리고 또는 본전의 절반 매도 이후에 수익을 15%나 1,600원에 추가 대응을 해보자라는 가격대 라인, 올라갔을 때의 대응 방법과 그리고 하락했을 때의 가격적인 대응 전략 전달해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925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서암기계공업을 매수가 9,100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에 서암기계공업 종가 먼저 확인해 봅니다. 오늘 서암기계공업은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6,03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손실이 꽤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봉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학점은 F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전이 올 수 있을까 질문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본전이 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너무 크게 미련 갖지 마세요. 철도 테마입니다. 대북 테마죠. 대북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좋지 않아요. 현재까지도 흐름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북한의 태도가 자꾸 이렇게 강경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종의 배짱을 부린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좋을 만한 이슈가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북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열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열리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자체적으로 철도 관련 사업을 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은 유엔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이 어렵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9,1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매수가 추격 매수예요. 자, 5일선에서 매수를 했고요. 고점에서 조정을 별로 안 받았습니다. 추격 매수고요. 마이너스 30%가 넘을 때까지 홀딩하셨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2%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더 하락하면 일단 손절하세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슈가 있지 않으면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처음에 상승했던 부분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내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일단 정리 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저점을 깨고 더 계속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악재가 터지면은 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자,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무작정 홀딩하면은 손실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반등하더라도 이게 본전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정도에 적당히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반등이 나와주면은 그 정도도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본전 오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향후의 상황을 봐서 접근을 하되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는 게 정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실이 꽤 큰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가장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F학점이고요.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현실적으로는 본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좀 손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끝자리 1054님의 질문이고요. LS 산전을 매수가 49,3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LS 산전은 48,550원에 마감이 되면서 소폭 손실 구간인데, 자,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A입니다. 그리고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5% 이렇게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매수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크게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실까요? 49,3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이 정도면 매수 잘하셨죠? 거의 최저점 부분입니다. 지금 길게 봐도 뭐 고점 이후에 충분히 조정받았고요. 자, 저점 이탈하지 않고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이게 대북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승할 만한 특별한 모멘텀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상승하면은 수익은 짧게 15%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여기에서 하락한다고 했을 때는 손절은 5%로 짧게 보십시오.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하락했을 때는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북 테마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기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15%를 정해드렸지만은 좀 가기가 버거운 것 같다 상승을 했는데 그랬을 때는 적당히 뭐 10% 안팎에서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수는 잘 하셨지만은 짧게 대응하자. 마이너스 5%, 수익 15%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산전에 대한 학점은 A 학점입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요. 수익은 15%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질문들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내일장에 대한 부분을 또 봉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봉주 선생님, 이제 새벽에 FOMC 발표도 있고 내일 목요일장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FOMC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악재가 나올 일은 없겠죠. 최근에 흐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워낙 또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죠. 장중에도 그렇고 또 시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입니다. 반등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은 좀 어렵다 볼 수가 있겠고요. 내일 흐름도 그렇습니다. 반등이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도 사실 장중에 수급이 굉장히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정도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선물이나 이런 쪽에서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수급의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들의 매도세, 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그런 수급의 변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강한 흐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대응을 하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다시 재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적절히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반등 확인에 대해서 좀 흐름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제가 하락할 수 있는 흐름의 예상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내일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봉추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